현재 구사하고 있는 언어 일본어랑 중국어, 영어 이렇게 가사를 전부 외우고 있는 곡이 500곡 정도가 돼요. 오빠가 하는 얘기를 알아들어야 돼. 오빠가 잡지에서 뭐라고 했지? 목표가 1급도 아니었고 대학보다 선명했어요. 그게 그때가 딱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꿈에서 그 외국어가 나오면 이제 그거 잘 되는 거라고. 약간 눈이 뜨이는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뜨는 기분? 내가 볼 수 있는 세계가 엄청 많아지고 나 스트레스 받는데 오늘 단어나 외울까? 약간 이런 마음가짐이냐? 된다고? 사이인 것 같아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안녕하세요. 누구신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콘텐츠 IT 플랫폼에서 에디터로 근무를 하고 있는 김다애라고 합니다. 요즘 것들의 사생활에 출연 신청을 해주셨는데 어떤 이유로 신청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좋아하는 거를 좀 떠들어라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내가 다시 못 돌아가겠구나. 계속 꾸준히 할 수 있겠구나. 좋아하는 거를 그런 마음을 담아서 신청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다혜님이 어떤 거를 좋아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얘기를 하실 생각이세요, 오늘? 사실 모든 직장인이 새해 되면 막 다이어트, 운동, 그리고 뭐 영어 공부 이런 외국어 공부가 꼭 하나씩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끝까지 완주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주변도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외국어 공부가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약간 외국어 공부였거든요. 진짜? 현생 도피용이 외국어 공부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좀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보시는 분들이 뭐라고? 공부가 취미라고 지금 약간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또 다들 이제 그런 말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래 나도 좀 공부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잘 안 됐다라는 것들이 하나씩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다혜님하고 얘기하는 거를 보면은 노하우들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 어떻게 하면 외국어 공부를 취미로 삼을 수가 있는 건지 대체 그런 이야기도 오늘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어쩌다가 그렇게 외국어에 빠지게 되셨던 거예요? 제가 지금 현재 구사하고 있는 언어, 근데 조금 레벨은 다르기는 한데 일본어랑 중국어, 영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일본어 공부를 덕질로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좋아하고 있는 아이돌이 있어요. 근데 일본 아이돌이 너무 좋아하니까 일본어 공부를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였죠. 그래서 필사적으로 오빠가 하는 얘기를 알아들어야 돼. 오빠가 잡지에서 뭐라고 했지?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 금손님들의 번역을 막 기다려야 됐었거든요. 근데 나는 오빠의 말을 내가 바로 이해하고 싶어. 막 누구를 통하지 않고 내가 이해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일본어 공부를 엄청 문법 공부 이렇게 하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제가 지금 현재 일본 곡을 가사를 전부 외우고 있는 곡이 500곡 정도가 돼요. 그럼 거기에 나오는 어휘량이 있잖아요. 그게 그 오빠들의 노래예요? 노래죠. 곡을 되게 많이 쓰셨네. 그리고 장수 아이돌이셔가지고 그래서 노래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노래 그리고 예능이 일주일 내내 있거든요. 활동을 아주 왕성하게 하는 그래서 이거 예능 다 챙겨봐야 돼. 앨범 시즌 되면 이제 홍보도잖아요. 그 영상 다 챙겨봐야 돼. 콘서트 보고 드라마 보고. 그래서 저의 목표는 이미지처럼 선명했었는데 그 일본 옥션에서 티켓을 사야 되고 막 이랬었으니까 표 사면 안 되는데 해외 팬이 살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는. 그때 당시는 제가 진짜 죄송해요. 이제 번역기를 안 돌리고 그걸 사서 도쿄를 가서 그 돈을 가서 오빠를 봐야겠다. 그리고 촬영지들 있잖아요. 촬영지 투어를 해야지. 오빠가 먹었었던 이걸 꼭 먹어야겠다. 뭐 카레 남방 우동을 시켜야지. 막 이런 것들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목표가 1급도 아니었고 대학보다 선명했어요. 그게 오빠가 갔었던 데 다 적어놓고. 그게 이미지처럼 선명했어가지고 사실 내가 일본어를 잘하는 모습을 꿈에서 막 꾸는 거예요. 그때가 딱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꿈에서 그 외국어가 나오면 이제 그거 잘 되는 거라고. 그때 딱 조금만 더 하면 이 선을 넘는 거다. 그렇구나. 이런 막 꿈으로 얘기들이. 꿀 때. 네, 꿈으로 꿀 때. 꿈에서도 일본어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숙달이 된 시기라는 거지. 그래서 그때 딱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어도 약간 사실
제가 중국어는 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 드라마 아, 저희도 꽂혔구나. 원래 시작을 했었던 거는 이제 재작년이었는데 그때 제가 한 배우에 꽂혔어요. 근데 그 배우가 좀 병크가 좀 안 좋은 사건에 안 좋은.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확 식는 거예요. 사랑이. 아. 그래서 학원을 그만뒀죠. 사랑이 식었으니까. 난 더 이상 이 오빠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랑이 식어서 그만뒀다가 또 이제 발견한 거죠. 이제 그 진주들을. 그래서 실패를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많이 만들어야겠다. 덕질할 걸. 그래서 오빠들을 한 8명 정도를 만들어놓은 거예요. 마음의 방을. 그래서 누가 활동을 안 하고 누가 뭐가 터져도 마음이 옮겨갈 수 있게 준비를 해놓고 그때부터 계속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웨이보 같은 거 보고 연말 시상식 같은 거 또 이제 생각을 돌리는 거야. 아, 상해를 가서 저걸 먹어야지. 오빠의 고향 충칭, 오빠 잠시 들렸던 그 가게 허거를 먹어야지. 약간 이런 계획이 막 세워지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엄청 강렬해서 사실 HSK 사급 안 따도 되고 5급 안 따도 되거든요. 그냥 그걸 할 수 있으면 되는 건데 그걸 가기 전까지 그러면 한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내가 얼마만큼 늘었는지가 트래킹이 안 되면 사람이 되게 금방 지쳐요.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나 중국인 만나서 그래서 말할 수 있나? 아닌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트래킹하는 수단으로 저는 자격증을 넣었었던 것 같아요. HSK 자격증을. 그렇게 이제 장기 프로젝트를 만들었죠. 근데 중국어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문을 원래 좋아하긴 하거든요. 이게 너무 재밌어서 이게 약간 중국어에 이제 덕후가 된 거예요. 이제 오빠들 요즘 잘 안 보거든요. 이제는 진짜 진정한 언어가 언어의 많아요. 덕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방송통신대학의 중어중문과를 입학을 아, 이번에요? 입원했어요. 이제 덕후들이 이렇게 방통대를 좋아하네. 그래서 사실은 언어 공부는 덕질이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영어를 제일 잘했을 때는 제가 이제 친구 따라 BBC 셜록을 좋아했을 때가 있었어요. 20살, 21살 때였나? 그래서 그때 이제 한창 빠진 거예요. 막 영국 영어. 그래서 막 오아시스랑 막 스팅 좋아하게 되고 막 그때 잠깐 아주 반짝 영어가 조금 잘할 것 같은 순간이 있었는데 금방 없어졌어요. 그게 금방 없어졌고. 왜 영어는 안 될까, 그게? 그게 그러니까 그 심금을 울리는 오빠를 못 찾은 거죠. 아, 이 사람의 말을 내가 저 마음까지 알고 싶어. 약간 이 욕구, 일상이 궁금한 그런 오빠를 아직 못 찾은 거죠, 제가. 그걸 잡으면 저는 어떤 언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약간 그런 자신감이 생겼어요. 아, 나는 찾기만 하면 돼. 약간. 할 거 많은데, 그러니까 왜 맞아요, 하필 맞아요. 외국어를 하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게 왜냐면 연봉에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정말 나의 진짜 자기 만족으로 하는 거니까. 나중에 뭐 누가 로봇이 다 해줄 다 거다, 해줄 이런 거다 얘기 이렇게 나오니까. 하고. 그리고 사실 파파고 너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처음 공부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아니 개발이나 하지 코딩하지 코딩. 맞아. 그리고 심지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지도 못해. 맞아, 가지도 못하는데 언제 갈 수 지금 있을지도 흥이 몰라. 나나, 이런 얘기 생각이 되게 들고. 많이 들었는데 그 빌라 선샤인이라는 그 이제 커뮤니티에서 유머분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코딩이 필요하다는데 공부를 해야 되나 싶다. 난 중국어 공부하고 싶은데 이러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필요하고 중요한 공부들은 시대에 따라서 너무 빨리 변한다고. 따라가려고 했었던 순간에 또 다른 중요하고 필요한 공부들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필요성에 의해 공부하기보다 정말 좋아하는 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그래, 내가 지금 코딩 1부터 시작해서 코딩 잘 되면 코딩하는 사람이 넘쳐나겠지. 약간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리고 효율도 안 나올 거고 당연히 잘 모르는 분야니까.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일단은 하고 싶은 거 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은 외국어를 해서 이게 내가 생각했던 건 아니지만 그전에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거를 지금 할 수 있게 됐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 게 외국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엄청 세계관이 넓어져요. 영어는 사실 우리가 너무 오랜 기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냥 대충 I로 시작하면 내가 하는 얘기구나. 쉬면 그녀겠지. 이런 대략적인 게 보이잖아요. 이게 너무나 외계어는 아니란 말이죠. 근데 중국어는 제가 성인이 돼서 공부를 했잖아요. 중국어를 봤었을 때 너무 외계어 같은 거예요. 하나도 모르잖아요. 정말 그림처럼 추측도 보이지. 못하는. 그러니까 정말 감히 추측도 못하는. 이게 무엇일까? 메뉴판을 보도 이게 뭘까? 알 수가 없 그림이 없으면 전혀 알 수가 없는?
근데 그런 정말 미지의 외계어가 읽히는 순간에 그 희열이 있어요. 약간 눈이 뜨이는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뜨는 기분? 한때 왜 트위터에서 되게 유명한 말이 있었는데 공부가 해상도를 높이는 작업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길가에 있는 그냥 가로수가 저건 은행나무다가 되는 순간이 있고 그냥 수치에 불과했었던 주식 지표가 이게 뭐 어떤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됐구나를 이해하는 순간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건 것 같아요. 진짜 해상도가 많이 올라가요. 내가 볼 수 있는 세계가 엄청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콘텐츠적인 아이디어도 되게 많아지고 마케팅적인 부분도 되게 많이 참고할 부분이 많아요. 얘들 PPL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런 거 되게 각국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런 거를 보이니까 회사 선택이 가능하잖아요. 요즘에는 사실 뭐 포린이나 뭐 퍼블리나 이런 데서 되게 다른 다양한 인사이트를 모아서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찾아서 내가 얻는 인사이트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게 했었을 때 확실히 내한테 남는 게 조금 더 많다? 그래서 그게 느꼈을 때 나 외국어를 벌어먹고 살고 있구나 라는 거를 느꼈어요. 다른 뭐 영역의 일을 하더라도 나는 이런 거 이렇게 써먹어볼까? 이런 거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강추해요. 그래서 만약에 외국어 공부하고 싶은데 뭐 공부하지? 사람들이 영어 공부하니까 영어 할까? 막 이렇게 고르지 말고 내가 무슨 일을 좋아하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뭐지?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나? 그 브랜드는 어디 나라 브랜드지? 그렇게 시작하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오빠를 못 찾는다면, 오빠 언니, 그리고 뭐 소설가 이런 분들을 못 찾는다면 브랜드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일단은 목표보다 목적이 엄청 분명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덕질로 취미로 시작한 건데 나의 생활의 반경을 넓혀주는 어떤 장치가 되는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조금씩 선명해지는 게 느껴진단 느껴져요? 말이에요. 그 안경 혹시 안경 맞추러 가보시면 맞아. 이거 찰칵찰칵 하잖아요. 그 기분이에요, 진짜. 정말 하나도 못 읽다가 몇 단어가 보이거든요. 근데 그 몇 단어가 나중에 문장으로 보여요. 좀 알겠어. 이 내용이 이해했어, 나. 하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기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상도가 높아지는 기분. 느껴보고 싶다, 그 해상도. 근데 진짜 짤. 그걸 딱 경험하고 나면 공부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하는 거는 미지의 언어를 공부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영어는 우리가 노출된 시간이 너무 길어서 약간 이 해상도가 높아지는 경험이 너무 뒤에 오거든요. 느껴지지가 않는구나. 대략적으로 대충 우리가 흐린 눈으로 보고 살았어요. 계속 난시 같은 눈으로 대충 계속 보고 살았기 때문에 이게 막 너무 딱 잘한다는 느낌까지 가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려서 차라리 진짜 막 와 이거 뭐지? 약간 이런 언어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남들 못하는 언어 한다는 약간 그런 기쁨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야 재밌어요. 아니면 토익 공부 막 하고 그런 목표는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그 점수가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내가 그 언어를 구사하는 모습을 장면으로 되게 선명하게 생각을 하고 HSK 몇 급, 뭐 JLPT 몇 급이 아니라 뭘 하고 싶은지를 구상을 해보면 좋다. 저는 그 덕을 많이 봤어요. 진짜 덕을 많이 봤어요. 해봤는데 항상 포기하고 습관으로 안 되고 시간도 그렇게 많진 않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외국어를 다시 시작해보고 싶을 때 가벼우면서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사실 단어장으로 보면 뭐 니하오부터 시작하든 뭐 하지메 마시 때부터 시작하든 헬로부터 시작하든 시작에서 계속 못 벗어나는 거거든요. 수학의 정석 1장만 계속 계속 니하오만 하는 거예요. 계속 니하오만. 그거 말고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그 단어를 먼저 외우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아요.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직종이라든지. 그래서 미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현대미술 사이트 보면 강의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런 거 보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디에 놀러 갈 거니까 그럼 막 먹는 거 단어부터 시작해도 좋아요. 저는 그래서 막 가끔씩 백종원 푸드파이터 엄청 열심히 보거든요. 와 너무 잘하지 않아요? 맞아. 중국어 되게 잘하시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중국어가 내가 바라는 중국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행 가서 이 안에 뭐 들었어요? 추천 음식 뭐예요? 이 가게에서는 뭐가 제일 맛있어요? 이런 것만 물어볼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으면 여행 먹는 게 최고잖아요. 그리고 루틴을 좀 만들면 좋아요. 그래서 아침에 하시는 분들 계세요. 새벽 4시 30분 타임 사진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눈 뜨자마자 공부하시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필사하세요. 그 다음에 출근하신대요. 그게 습관인 거예요. 일단 하다 보면 처음에는
처음에는 졸죠. 당연히 졸겠죠. 저도 처음에는 3시간 앉아있으면 30분밖에 공부를 못했듯 계속 인스타하고 감성샷 좀 찍어보자 해서 중국어 공부하고 있는 사진 이렇게 찍어보고 맞아. 맥주 마시면서 공부하는 어른의 공부란 이런 거 해보고 근데 맥주 절대 마시면 안 돼요. 술 마시면 공부 전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 조금 관심 올라오는 그 자신만의 루틴이 있어요. 내가 이게 몸에 맞는 것 같아. 저 같은 경우는 확실히 회사 일을 빨리 하는 게 좋고 그때의 집중력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회사 일에 하는 때 집중력은 아침이 좀 나은 것 같아서 저는 일찍 출근하고 이제 오후에 하는 편이고 어떤 분들은 자기 전에 침대맡에 그러니까 만화가 들어가 있는 되게 진짜 간단한 일본어가 들어가 있는 책을 놔두고 주무시면서 그거를 자기 전에 조금 한 장씩이라도 보고 자신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 한 장 보는 데는 한 30분이면 봐요. 근데 그것만 해도 매일매일 네, 매일매일 하는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외국어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그렇게 쌓아 나가는 시간은 진짜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걸 쌓아서 한번 묶는 작업도 필요해요. 그 묶는 작업이 시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주에 한 번 정말 한 2-3시간 바싹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주에 5일 정도는 좀 느슨하게 30분 정도씩 했다면 주말에 2-3시간 딱 해가지고 이걸 한번 묶어주는 거죠. 내가 이 쌓아놓은 거를 흩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 묶는 작업을 안 하면 좀 잘 흩어져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렇게 계속 쌓이는 거죠. 그치. 맞아. 계속 어디선가 들었는데 들었는데 저거 나 들어본 것 맞아, 같아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쌓았을 때 한번 탁탁탁 다져주고 다시 이렇게 쌓고 탁탁탁 다져주고 이렇게 하는 작업이 조금 필요하긴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거 보시는 분들도 막 저 공부잖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마음가짐이 조금 미묘한데 마음가짐이 내가 수험생의 마음가짐이냐 나 스트레스 받는데 오늘 단어나 외울까? 약간 이런 마음가짐이냐 된다고? 사이인 것 같아요. 원래 저는 술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술을 마셨어요. 한창 때는 일주일에 7일 다 술을 마셨었어요. 근데 외국어 공부를 하면서 술을 끊었거든요. 술 마시면 공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 가성비 엄청 좋아졌어요. 연비가 엄청 좋아져가지고. 근데 술로 풀었을 때나 먹는 걸로 풀었을 때 더부룩하고 그 다음날까지 안 좋은 기분이 좀 이어지거든요. 그때 깜지를 하세요. 단어 깜지. 샤프심 가지고 깜지를 막 해요. 그러면 여기가 까매지거든요. 맞아. 반질반질해지는 맞아. 그거 있잖아요. 다 하고 나서 딱 보면 반질반질하면 좀 기분 좋아요. 나 좀 오늘 진짜? 그렇다고? 진짜 진짜 이거 제가 막 이렇게 하고 나면 마음이 그러니까 컬러링 북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림 그리듯이 이게 뭐 깜지가 약간 명상 수준인데 명상 근데 비슷할걸요? 리추얼의 느낌 하면 이거 진짜 딱 한 번만 해보시고 그리고 근데 볼펜으로 하면 그 맛이 안 살아요. 꼭 이 묻어나올 수 있는 샤프나 종이. HB 2 정도 되는 외국어 공부 스트레스 해소하기. 너도 할 수 있어. 야 너도 야, 너도 할 수 있어. 있어. 해보겠습니다. 네.